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여권 대권 주자들의 입장입니다. 참으로 유감,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재명, 정세균, 증거 우선주의법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박용진 후보, 김지사의 여러 주장, 대법원에서 안 받들어져요. 김두관 후보, 통탄할리, 법원 판결 이해 안 간다. 라는 입장들을 냈고요. 송영길 대표는 급기야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마음 아프고 또 착잡한 심정이죠. 아까 김경수 지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더운데 이 고생을 잘 감당해라. 그럼 순진한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용당했다,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 여권의 주장들에 대해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국정원에 의해 행해졌던 그런 댓글 공작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내로남불이다라는 게 야당 대표의 공격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었던 야권의 유력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최대 피해자였던 전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최소한 사과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벌인 선거 공작,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유승민 전 의원,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있음이 사법부 판결 확인된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날의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 이번 판결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통성을 우둔하지 말라라며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박정환 청와대변인,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시 알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방금 대변인은 지난 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크게 이겼으니 무리한 주장하지 말라, 정통성 운운하지 말라라는 게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이재명 국장이 잘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년 2개월 동안 재임해온 대통령의 그동안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겨레 신문마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 정권에,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오점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핵심 참모로부터 이런 엄청난 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왜 대통령께서 말씀 못해요? 그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한 정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평이라고 봐요. 그리고 17%포인트 차의 결과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을 통치해 오시는 대통령께서는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주요 야권 주자들,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2017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야권 주자들의 입장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경쟁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이제 부정을 한다거나 또는 안 뽑혀야 될 대통령이 뽑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지만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또 기소가 되고 또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의 정통성과 당위성이 부정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여론을 이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 투표 행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또 이제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그 여론 조작 댓글 이것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야 될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당시에 경쟁했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통성을 전면 부정한다든지 선거 결과를 전면 부정한다든지 이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경남도지사 자격은 박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대행을 하겠군요. 네네. 그러면 김경수 씨인데, 김경수 씨는 언제 소감됩니까? 김경수 지사는 통상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2, 3일 내에 수감됩니다. 2, 3일 내에? 예, 그래서 신병 정리를 할 시간을 통상 주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신병 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이 사건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내용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김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취지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측에 샌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8년 지방선거의 특정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이었다. 특정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우리나라는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투표도 한다. 즉 비례대표 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현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이 그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이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히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때 유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출마는 당선 안 됐더라도. 예, 그렇지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유지한 이유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익 제공 의사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의 대가 내지는 대선의 보답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대단히 짧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어제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여론 조작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그렇군요. 상당히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승우 변호사님 상당히 중요한 내용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때 어디 자리 줄게. 이런 것도 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만 벗어나지 않으면 네네. 이라는 사실이 대부분의 시사점입니다. 중요한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